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배포라고 하죠. 꿈의 크기나 배포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내가 꿔야 될 꿈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표가 되는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책에 나왔던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뻔하다고 생각을 해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에 딸만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딸들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엄마가 빨리 얘네가 나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딸들이 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바로 이제 공장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시켰고 딸들이 공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을 한 거죠. 엄마는 그동안 본인 혼자서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생활비를 대다가 딸들이 생활비를 보태주니까 그게 너무나도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도 공장, 둘째 딸도 공장, 셋째 딸도 공장, 계속 공장을 보냈어요. 공장에서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면 엄마의 삶이 풍족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엄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딸들도 돈을 벌지만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딸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로 가보면 그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 직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20%의 잉여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었고 덕분에 회사의 사장은 굉장히 부자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딸들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회사의 생활을 경험을 해본 딸들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적어도 막내딸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보낼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를 설득을 하고 엄마를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막내딸은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다른 언니들은 다 육체 노동을 했지만 막내딸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출발선이 언니들보다는 좋았다. 그래서 사실 회사의 사장만큼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육체 노동을 하는 언니들보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교육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교육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했던 건 딸들을 가능한 빨리 취직을 시켜서 그 안에서 생활비를 받겠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고 회사의 사장은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잉여 가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부자가 됐던 거잖아요. 엄마 같은 마인드를 이제 참기라고 비유를 하고 회사의 사장 같은 마인드를 수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리 참깨를 많이 모아도 수박에 비할 바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는 참깨를 아무리 굴리고 모아봤자 결국에는 참깨일 뿐이고 수박을 목표로 삼고 수박에 노력을 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첫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첫 직장을 선택을 할 때는 보통 급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는 10%를 더 주고 이 회사는 20%를 더 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를 더 준다는 곳으로 첫 직장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첫 직장에서 10%를 더 주냐 20%를 더 주냐로 자신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 결국에는 이거는 참깨 마인드라고 지적을 해요. 내가 신입사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차이가 나봤자 고작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세금을 떼고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쓰는 소비를 생각하면 정말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5년 뒤,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받게 되는 급여는 지금보다 그만큼 더 높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5년 뒤에 내가 받게 되는 월급의 차이는 지금의 10%, 20%하고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내가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 장래의 나를 키워줄 수 있는 회사이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인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급여는 조금 적다고 할지라도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급여를 포기하고서라도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인재 채용하는 철학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구글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올 사람을 뽑을 때는 무조건 업계의 2배 연봉을 부르고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회사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업계의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데리고 와도 회사에는 결국엔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직을 하거나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직장에서부터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 어떤 사고방식을 할 때 너무 참기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큰 거, 수박을 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수박이 아니라 참기를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참기를 보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좀 컨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 교통비를 아끼려고 10분 이상 걸어 다니는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메신저만 쳐다보는 경우,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출근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하려고 밤을 새우는 경우, 몇 푼 더 할인 받으려고 2-3시간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여러 가게를 찾아다니는 경우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참기를 쫓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면서 한두 개 정도는 좀 찔릴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푼 더 아끼려고 2-3시간 인터넷 쇼핑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보면서 좀 뜨끔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그치, 이것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낮아, 시간 낭비야, 이 시간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바가 높은 게 아니라 가치가 낮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향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지향하는 목표점을 높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참기를 줍느라고 수박을 줍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항상 시야를 넓게 갖고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참기만 줍는 일을 계속 하냐면 참기를 줍는 일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쉬운 일이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참기를 줍고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기를 줍는 게 아니라 수박을 줍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변에는 수박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때에도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참기를 줍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수박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의 사고방식만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기를 수박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꿀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꿈,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면서 배포를 크게 갖는 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이 책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